나불병정 무기경신인계 이 10개의 천간 중에서 천간의 10번째 글자인 개라는 글자는 겨울이며 북쪽이며 해알이다라는 의미로 정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 글자들은 음양오행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를 음과 양으로 나눠서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주팔자,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 육식갑자의 본질을 잊은 채로 명리학을 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이 왔을 때 기운이 다르고 임과 개가 장악했을 때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인간사에 비유적으로 대입한 것이 사주팔자의 풀이인데 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잘 풀어내려면 이 육식갑자의 근원과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기운이 저런 기운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생극재화, 형충파해, 합 등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월 개유월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천간 개수는 유금을 만났을 때 힘을 쓰지 못하는 병든 상태가 됩니다. 명리학에서 각 글자의 강약을 가늠할 때 12운성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봄, 그러니까 목기운이 왕성한 때의 금의 기운, 예를 들면 서리가 내린다면 그 서리가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봄에 금기운이 매우 약한 상태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12운성이라는 것입니다. 절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태어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시들고, 죽게 되는 순환을 보여주는 이 12운성에서 개수가 유금을 만나는 9월 개수는 병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죠. 유금을 만나서 차갑고 어둡고 설이나 안개가 내리고 하는 개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수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때는 해월, 그러니까 수기운이 왕성해지는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딱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끔 시간과 때를 맞춰서 해라는 수기운의 글자가 나타나주면 좋겠는데 유라는 금기운을 만난 것이 2024년 9월 개유월인 것입니다. 지난 글과 영상에서 9월 개유월은 엇박자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개수를 중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개수가 온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9월 개유월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개수는 섬세하고 연약하고 있는 듯 없는 듯한 중의 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개수를 가진 자들은 보통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으며 남자라고 해도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음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의도한다기보다는 타고난 태생이 그런 감추기 기질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숨기고 일도 뒤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죠. 개수는 철저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앞으로 올 희망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새 희망, 새싹인 갑목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품에 꼭 껴안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음흉하다, 숨긴다,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9월 개유월은 이렇게 천간 개수의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를 움켜쥐고 보관하고 지켜보려는 기운과 지지유금이라는 실속과 확신한 어떤 것만을 추려내려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속 있게 이렇게 9월 개유월을 추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목일간에게 개수는 분명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이라는 목기운은 수의 기운인 개수와 단짝이고 영혼의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입니다. 양 중의 양 병화일간에게 개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병화는 남쪽, 개수는 북쪽을 지향하고 온도, 습도가 모두 반대이니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걸리적거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개수 입장에서는 자꾸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병화가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정화가 개수를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음의 화기운과 음의 수기운이 만나 무정하게 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버티려는 정화와 어떻게든 극하려고 하는 개수의 힘겨루기 때문에 힘들어 보입니다. 무토에게 개수는 반가운 존재죠. 무게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곰에게 안긴 작은 강아지 같은 개수의 모습이 무게합의 물상으로 떠오릅니다. 기토는 반대로 개수를 사정없이 극해서 나의 재물로 저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주 원국의 습기가 이미 너무 많으면 기토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건조한 상태로 기토가 존재한다면 개수라는 재물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금은 개수를 보면 금생수가 되는데 경금이 개수를 잘 생하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개수는 경금에 상관이 되어 자신의 재능과 특히 언변을 통해서 재물을 키워야 하지만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신금은 개수를 보면 유금이 개수를 보는 것과 같이 금생수 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신금은 임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임수를 만났을 때 정말 자기 세상 만난 것 같은 활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금생수가 일어나죠. 임수 입장에서 개수는 겁재이고 비슷한 수의 기운으로 보이지만 그릇의 크기가 전혀 달라서 배척할 수 있고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수기운이지만 행태가 달라서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임수한테 개수는 무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개수가 개수를 만나면 옹기종기 모여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수다 떠는 여자들, 소녀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근조근하고 다정하고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사람들이죠. 10개의 천간인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개수를 만나서 극적인 변화와 자극이 있다면 역시 수와 화가 만나는 것입니다. 병화와 정화가 개수를 만났을 때 어떤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찮은 일이 성가신 일이 발생하는지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지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무탈한 구호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